문학 2강 옥단전 갑시다. 자, 인물 체크부터 해야 되겠죠. 고전소설 가장 중요한 건 인물 체크니까. 왕경룡은 아버지가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절강으로 돌아가던 중 서주에서 기생 옥단을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기생 어미는 경룡의 재물이 떨어지자 노림에서 죽이려 하지만 경룡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떠돌게 된다. 이후 어렵게 살아가던 경룡은 옥단을 다시 만났고 잃었던 재물을 옥단의 기지로 되찾아 절강으로 가려 한다라는 거죠. 항상 마지막이 밑줄입니다. 옥단을 다시 만나고 잃었던 재물을 옥단의 기지로 되찾아 절강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룡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옥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옥단이 답하여 말하였다.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니 만일 방법이 있사오면 목숨을 보존하려니와 만일 몸을 더럽히는 지경에 이른다면 죽을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경룡이 마침내 울며 이별하고 절강으로 향하였다. 무슨 내용? 여기는 뭐야? 일단 경룡이 절강으로 향한 거야. 이별한 거죠. 옥단이, 경룡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옥단이 공자를 보내고 침방에 돌아와. 침방이라고 말하니까 침대방이겠죠. 잠자는 방으로 돌아와. 시비와 함께 약속하고 각각 옷을 찢어 그 입을 막고 줄을 그 손과 발에 얽매고 침상 안에 거꾸로 졌다. 뭐 한 거야? 스스로 묶은 거죠? 이튿날 기생집에 노복이 경룡의 일행과 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생어미에게 고하니 기생어미가 취함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 옥단의 침소에 가서 보니 옥단과 시비가 모두 침상 아래 엎어져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기생어미가 놀라서 구원하니 짐짓 깨어난 체하며 말했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자작극이죠. 자작극. 누구의 자작극? 옥단과 시비의 자작극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 이렇게 자작극 이렇게 할게요. 다음. 내가 어제 공자를 보니 아니하려고 했는데 모친이 지극히 권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공자가 비록 노림에서의 원한은 잊었다나 간밤에 취침할 때 서로 합방치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니 밤이 깊음에 가만히 그 종자를 불러. 종자. 따르는 무리겠죠. 불러 들어와 그 금은보화를 다 거두어 갔나이다. 우리를 결박하여 죽이려 하다가 공자가 이를 알고 살렸사오나 첩이 욕보면 가히 원통치 아니하나 가산을 다 이루사오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리요. 첩이 묶일 때 그 약속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추적할 것을 두려워하여 서주 관청에 머물다가 도망가자 했으니 속히 잡으십시오라고 말하죠. 옥단이 뭐 한 거야? 거짓말한 거죠. 경룡을 묶고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디를 들렸다 간다? 서주 관청에 들렸다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합시다. 기생어미가 이웃 사람을 모아서 말을 타고 서주 관청에 이르니 옥단이 갑자기 기생어미를 말에서 끌어내리치고 관청 서리와 이웃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옥단이. 첩이 본래 양갓집 자식으로, 양갓집이라고 했네요. 양갓집이 어떤 집이죠? 부잣집이요? 양반가. 원래는 양반가의 자식으로 부모님을 잃어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할미가 나의 자색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양녀를 삼아 여러 사람에게 값을 취하려 하니 어찌 어미와 딸 사이에 의리가 있겠습니까? 전날 정강사는 왕공령이 마침 첩을 보고 흠모하여 수만금을 들여 저를 아내로 맞아 해려하라 했더니 저 할미가 음모를 꾸려 노림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다행히 벗어나 맨몸으로 환양하다가 환양 무슨 뜻이죠? 환양 무슨 뜻이야? 그렇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첩을 사모하여 다시 재물을 가지고 어제 다시 왔었더니 또 할미가 또 재물을 뺏으려 하니 공자가 그 기밀을 알고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미가 다시 데리고 와서는 재물도 빼앗고 공자를 죽이려 할게 첩이 거짓으로 함께 모의를 하는 듯하여 왔으니 당초 일의 과정은 이웃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니 어찌 거짓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기는 옥단이 누구에게? 관청 서리에게 말하는 거죠. 밑줄 어디 할래? 여기 할까요? 이렇게.
하고 통곡하며 그 기생어미를 끌고 송사에 나가려 하였다. 자, 송사가 뭡니까? 송사가 뭐예요? 송사에 나가랬다. 송사. 우리 송사는 재판, 뭐 소송. 그러니까 송사에 나가려고 하려고 했으니까 소송하는 관청 여기를 뜻합니다. 재판하려고 하였다. 이 일은 이웃 사람들이 아는 바에서 밤사이의 음모를 믿고 모두 옥단이 옳고 기생이 그르다 하면서 왕 공자가 재물을 훔쳐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여 우리들에게 쫓아가자 하기로 왔사오니 만약 공자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정을 알았다면 어찌 따라왔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여긴 다 얘기하자. 마을 사람들의 변명 넘어가고요. 사람들이 또한 노림의 일을 하는지라 모두 다 기생어미를 꾸짖어 도적이라고 말하고 옥단에게 권해 송사하게 하였다. 기생어미가 두려워하거늘 옥단이 말하였다. 할미가 비록 지아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나를 길러준 은혜가 있으니 일단 관하에 송사하지는 않겠소. 그러면 나를 끝까지 수절하게 하여 협박하지 아니하겠소? 하니 기생어미가 허락하거늘 옥단이 서리를 청하여 문서를 쓰고 이웃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 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와 북루에 올라 시비를 불러 쌀을 빌어 조속으로 바치게 했다. 여기까지 끊어갈게요. 여기서 빌어 무슨 뜻입니까? 빌어는 무슨 뜻일까요? 빌어. 빌려? 이게는 이제 구걸하여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욕할 때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러면 구걸하여 먹을 자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요즘 이제 가끔 TV에서 보면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이제 수상 소감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 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를 구걸하여 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럼 빌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 빌려.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아직 이제 요즘도 보면 빌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긴 하는데 여전히 빌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생어미를 송사하지는 않죠. 송사하지만 대신 끝까지 수절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비를 불러 쌀을 이제 빌어 조속을 한 거죠. 절개를 지키는 거, 지킬 숫자예요. 절개를 지키는 거. 써줄게요. 그래요.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절개를 지킨다라는 말보다는 또 정절을 지킨다라는 말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그 시비 또한 정성으로 쌀을 빌어 낭자를 구원하니 그 시비의 이름은 난영이었다. 난영이가. 또한 자색이 있고 성품이 타인을 더불어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본래 옥단이 양갓집에서 데리고 온 시비였다. 이렇겠죠? 여기는 난영이 이제 빌어서 이제 구걸한 거죠. 기생어미가 옥단을 해치고자 하나 이웃이 알까 염려하였다. 한편 전날 조시상인에게 금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누가 이제 기생어미가 조시상인에게 돈을 받은 바가 있어요. 조시상인이 옥단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금은을 돌려받고자 했어요. 조시상인이 돈 줄 테니까 옥단이 나한테 넘겨 이런 거야. 근데 옥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생어미한테 돈 다시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생어미는 그 재물이 아까워 몰래 약속하여 이리이리 하시오 하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기생어미가 뭐 한 거야? 또 짱구를 굴린 거죠? 이렇게. 몇 개월 뒤 기생어미가 옥단을 구박하여 말하였다. 네가 공자를 위하여 나를 배발하고 비록 내 집에 있으나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 북루를 비우고 나가 살아라 하고 옥단을 내쫓았다. 이에 앞서 기생어미가 마을에 있는 장사치할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비밀리에 약속을 했다. 여기 누구? 장사치할미. 기생어미하고 장사치할미가 짬짬이 한 거죠. 옥단이 쫓겨나 시비 하나를 거느리고 돌아갈 곳이 없어 길가에 통곡하니 길에서 한 할미가 그 까닭을 묻고 거짓으로 우는 체하며 말하였다. 제가 매양 무슨 뜻이야? 매양 무슨 뜻이죠? 재윤아, 매양 무슨 뜻이냐? 매양 늘 항상 제가 늘 낭자가 정조를 지키러 고생스럽게 쌀을 빌어 입에 풀칠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제 다시 쫓겨나 의탁할 것이 없으니 누추한 내 집에서 머물도록 하오라고 했죠. 장사찰미가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한 거죠. 이것도 이제 다음 낭자가 다행스럽게 여겨 감사하고 따라가 할미 집에 거처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할미가 말하였다. 저는 낭자가 절개 지킴을 어여삐 여겼습니다. 하여 약간의 가산. 가산은 뭐예요? 가산? 집의 재산. 가산을 팔아 임말을 갖추어 사람과 말을 갖추어 낭자를 데리고 절강으로 가고자 합니다. 절강에 누가 있어? 경룡. 그렇지. 절강에 도착하면 낭자께서는 능히 공자로 하여금 후한값을 치르게 하여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야. 내가 너 절강까지 보내줄 테니까 절강 가서 돈 받아서 나 줘. 라고 말하는 거지. 옥단이 그 말을 다행히 여겨 감사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찌 힘을 다하여 갚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죠. 이렇게. 할미가 허락하고 마부와 말을 내어 행장을 수습하여 나를 받아 길을 떠났다. 여러 날 만에 서주의 경계에 이르니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옥단을 에워싸고 구박하면서 데리고 갔다. 옥단이 할미를 불렀으나 간 곳이 없거늘 무리에게 말하였다. 무슨 여유로 너희가 나를 위협하여 데리고 가는 거냐? 모두가 말하였다. 우리는 조시상인들이 시키는 대로 낭자를 맞이해 데려가고는 무슨 위협이 있겠소? 옥단이 몹시 통곡하여 말하야겠다. 내가 두 할미에게 속았구나 라고 했죠. 데리고 갔죠. 두 할미에게 속았구나. 여기서 두 할미는 누구하고 누구? 기생어미하고 장사치 할미가 되겠죠. 하고 말에서 떨어지니 무리들이 부둥켜나 옥단을 말에다 태웠다. 자, 앞에 넘어가서 앞에서도 본문 내용 밑줄 긋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긋은 부분만 빨리빨리 읽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읽었습니까? 가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 보면 선택지에 따옴표가 돼 있지. 이 따옴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본문에 까맣게 칠해져 있다는 거야. 친방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앞에 넘어가 보세요. 친방, 옥단이 경룡의 무리에게 결박당했다고 기생어민을 속이는 장소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거 문제 풀 때 시험지에 써 있잖아. 이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있다면 넘겨서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팔랑팔랑 소리가 계속 나야 돼. 그냥 친방 생각하고 친방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 네, 틀린다고 봐. 그냥 계속 넘겨봐야 돼. 다음 기생집이야. 본문에 까맣게 칠해졌어.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기생집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고 본문에 있는 기생집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안 보고 있네 지금. 책을 그렇게 펼쳐놓으면 되겠어? 자, 기생집은 기생어미가 부모를 잃은 옥단을 위해 난영을 시비로 내어준 공간이다. 맞습니까? 여기서는 키워드는 두 개제예요. 기생집 찾아서 안 나오면 난영 동그라미 친데 난영 봐야 되겠지? 자, 뒷부분에 보면 난영은 어디서 데려온 애야? 양갓집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다음. 윗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얘는 내용을 통한 추리 문제 키워드야. 난영은 이웃사람과 더불어 사귀기를 좋아했다. 난영 키워드 동그라미 쳐져 있지? 자, 거기 가보세요. 이웃사람과 더불어 사귀기를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난영 동그라미 치 뒷부분에 가보면 오케이, 좋아. 다음. 서리들은 옥단이 작성한 문서에 증인으로 서명했다. 여기 어디 부분인지 알지? 뭐 소송하고 그 다음일 거란 말이야. 찾아보세요. 서리들은 옥단이 작성한 문서에 증인으로 서명했다. 맞습니까? 확실히 찾아! 서명한 거 누구야? 이웃 사람들이 서명했지? 틀렸어요. 조시상인은 자색이 있는 난영을 얻기 위해 무리를 보냈다. 맞습니까? 자색은 이제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이 있는 난영을 얻기 위해 무리를 보냈다. 맞아요? 왜 틀렸죠? 무리를 보낸 거 맞잖아요. 조시상인이. 맞습니다. 난영이 아니죠. 누구예요? 옥단이죠. 이런 거 낚이지 말라고. 알겠지? 옥단은 관청에서 돌아온 뒤 난영이 빌어온 양식으로 어렵게 살아갔다. 이거 맞죠?
4번이고요. 이웃 사람들은 노림의 일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 이웃 사람들은 노림의 일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 옥단에게 송사를 고려한 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죠. 틀렸고요. 4번. 자, A, B 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이 문제 말하기 방식 문제 항상 발화자 먼저 찾아야 돼요. 발화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청자가 누군지, 그 다음 그 말을 한 의도나 목적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A 펼쳐봐. 니는 A 봐봐. A 발화자 누구야? 그 말 누가 하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야? 기생어미. A를 기생어미가 말해요? 기생어미가 그러다고 하면서 라고 하였다. 기생어미가 그러다고 하면서 말한 거야? 누가 한 말이야? 옥단이? 옥단이? 이웃 사람들이지. 여기서부터 틀리면 답이 안 나오지. 와.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이웃 사람 누구한테 말하니? 그러면 청자는 기생어미한테 말해요? 관청의 서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청 서리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틀어지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관청 서리한테 말하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잘 변명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속아서 온 거야,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지. 1번. 화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언급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자신이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가난한 상황 얘기 안 하지. 미래를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에게 자신이 현재 장소로 오게 된 이유 밝히죠? 속아서 왔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음 B 가봐요. B. B 발화자 누굽니까? 발화자 누구? 남자. 정신 안 차려. B의 발화자 누구야? 장사찰미. 장사찰미지. 청자 누구고? 옥단이지. 옥단 낭자지. 하는 말이 뭐야? 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절강 가서 만나면 그때 나한테 다시 줘 라고 말하는 거지. 자, 2번이에요 5번이에요? 2번 5번? 5번. 화자는 장사찰미는 옥단에게 현재 정서를 떠날 것을 제안하잖아. 절강으로 가자라고. 그래야지 절강으로 빼돌려야지. 가다가 누가 만나? 조시상 무리들이 만나서 얘를 데려갈 거 아니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혼사장의 모티브를 지닌 애정소설이다. 여자 주인공 옥단은 신부는 기생이지만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옥단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음모를 꾸미는 악인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죠? 기생어미, 또 장사치 할미, 또 조씨상인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의 대립구도가 드러나며 악인의 음모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전환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이 문제는 항상 자를 때 어떻게 한다? 모습에서 음모로 인해 또 욕심은 모습에서 장면에서 이렇게 항상 잘라서 봐야 돼. 앞뒤를. 자, 옥단을 쫓아낸 기생어미와 쫓겨나는 옥단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장사찰미 나오죠. 둘 다 어떤 인물이죠? 둘 다 악인이에요, 석인이에요? 악인. 둘 다 악인이죠. 둘이 대립합니까? 틀렸죠. 여기가 1번이 답이죠. 대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립하지도 않고요. 둘이 짬짬이했잖아.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도도 아니잖아요. 그치? 답이 1번.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항상 기본적으로 좀 나눠놔. 앞에 거 다 판단하고 이거 뒤에 거 판단하고 뒤에 내용이 어울리는지 이것까지 다 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다음 갑시다. 죽창곡입니다. 죽창곡. 본문 한번 보기박스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작품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작가의 상황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 이제 타인의 잘못으로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래요. 여성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요.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임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유배가사입니다. 유배가사 가봅시다. 선생님이 가만히 읽어줄 테니까 나는 니네가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게 죽창곡입니다. 죽창곡인데 여기 앞에 있는 죽창하고 요 뒤에 있는 죽창이 한자가 좀 달라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걸로 봅시다. 죽창이니까 대나무 창문이죠.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창문일 수도 있고요. 창 밖으로 대나무가 보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창문입니다. 죽창에 병이 깊고 폭음은 별표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폭음은 2부자리. 죽창에 병이 깊고 폭음이 차가운데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더니, 자, 석찬이 뭡니까? 그렇지. 저녁 반찬.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하자더니 상 위에 그져놓고 임 생각하는 뜻은, 상 위에다가 그거 먹지 않고 그져놓고 누구 생각합니까? 님 생각하는 뜻은 아리따운 님의 고동 친한 적 없건만은 이라고 했어요. 아리따운 님의 고동, 님의 행동이 친한 적 없대. 그럼 나랑 친한 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나랑 친한 적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임금하고의 거리가 가깝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한 적 없건만 불관한, 그럼 관계없는 이의 몸이 님을 쫓아 삼기니라고 했어요. 삼기다 무슨 뜻이게? 삼기다 그러면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님의 행동이 나랑 친한 적 없지만 관계없는 님의 몸이 님을 따라 태어난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난 건 님을 따라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님과 나는 어때? 운명적이라는 뜻이야. 원래 태어나니 원래 노를 맨가 염분도 하중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노는 노끈이에요. 원래는 누굴 뜻하냐면 월하노인을 말해요. 월하노인은 뭐를 주관하는 신? 결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즉 월하노인의 끈이 메어져 있는가 염분도 매우 중하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님과 내가 함께 한 적은 없지만 서로 뭐가? 염분이 되게 깊다라는 뜻이야. 조물이 세우던가 박명함도 그지없다라고 해서 이 세우다라는 뜻은 시샘. 조물주가 샘을 냈던가 박명한 것도 끝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죽창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유배지가 되겠죠. 유배지에 병이 깊고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돌미나리 한 주먹으로 저녁 반찬을 하려고 하니까 상 위에 그져놓고 님 생각을 한대. 아리따운 님의 행동이 나랑 친한 적은 없지만 관계없는 이 몸은 님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래서 월하노인의 결혼을 주관하는 신의 인연인가 인연이 매우 중해요. 그런데 조물주가 시샘했는가 아니면 복이 없는 것도 끝이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복이 없어서 어디 왔다? 유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다음 28이에요. 박년 나와 있네요. 28은 16, 16살. 박년은 꽃다운 날이 되죠. 28 진짜요? 예, 우리 보통 28청춘 그렇잖아요. 28청춘하면 16살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나이는 바로 28청춘이에요. 16살입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16살. 우리나라 이야기에서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게 있죠. 누구? 춘향, 이몽룡 16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규원가에도 이렇게 나오죠. 3528 겨우 지나. 그러면 3515, 2816, 15, 16 겨우 지나예요.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기도 해요. 이 박년, 우리 이거죠. 소녀 박년 16세이옵니다라고 말하잖아. 이 박년은 방자가 우리 방향제 할 때 방자예요. 꽃다운 나이. 그러니까 16 꽃다운 나이 손꼽아 다다르니 이런 뜻이겠죠. 광년은 꽃다운 나이. 아, 28청춘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8살로 알고 있었던 거야? 옛날 생각해야죠. 손꼽아 다다르니 십리벽도하의 구름이 험한 속에 라는 뜻이야. 푸른 복숭아꽃에 구름이 험한 속에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 나 모를째 라고 했어요. 나도 내 소식을 님이 몰라요. 그리고 님의 집을 나도 몰라요. 왜? 위에 십리나 되는 벽도하에 구름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님과 나의 가로막혀서 구름이 험한 곳에 가로막혀서 님과 나 소식이 서로 다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 일에 마희고하라고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마가 꼈다. 그렇죠? 마가 껴서. 즉 세상 일에 마가 껴서 홍한이 복이 없어. 홍한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 홍한은 붉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붉은 얼굴인데 이렇게 하면 젊음을 뜻해요. 젊은 사람, 홍한을 말합니다. 세상에 마가 껴 또는 젊은 사람이 복이 없어서 하룻밤 놀란 우레왕 풍우조차 섞어치니라고 했어. 하룻밤 놀란 천둥과 바람비가 섞어치니라고 말했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난리겠죠, 난리. 이 난리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온 거야? 유배를 오게 된 거야. 이 난리로 인해서. 섞어치니 뜰 앞에 심은 규화 못 피어 시들었다. 얘네가 시들게 된 거야. 내가 시들게 된 거죠. 유배 가게 된 거야. 그럼 세상 일에 이제 난리로 인해서 내가 유배를 오게 됐는데 고기 한 마리가 흐린 물이 온 못을 더럽힌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더럽히는 거죠. 더럽힌다. 형극에 떨어진 불이 가시덩크리야. 가시덩크에 떨어진 불이 난해총에 붙어오니 형극 가시덩크는 부정적인 거죠. 가시덩크를 태우려는 불이 난초와 해초의 꽃에 붙어왔다는 얘기야. 얘는 불이 붙지 말아야 될 애들인 거야. 얘는 긍정적인 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난초와 해초야. 가시덤불을 태우려는 불이 누구한테까지 번진 거야? 나한테까지 번진 거라는 거야.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휘는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려는 불이 나한테까지 떨어오니 내 모습 고운 줄은 님이 어찌 알까? 내 모습이 고운 줄은 님이 어찌 알고 화공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아르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나는 지금 유배 중에 와 있지. 그래서 화공은 화가야. 화가의 붓으로 그려내어 님에게 올릴 것인가? 나의 모습을 순결한 깨끗한 나의 모습을 올릴 것인가? 연년에 가고 아름다운 노래를 띄어다가 돋울까? 나의 마음을 돋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돋을까? 대같이 곧은 절개 님이 더욱 모르려든 이렇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의 그런 지주와 절개의 마음을 님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래된 시라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내용은 님과 나는 어떻게 친한 적은 없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님과 나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세상의 난리로 인해서 내가 유배하게 됐어. 근데 내가 유배한 상황은 가시덩굴에 떨어진 불이 나한테까지 우연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여기까지 유배왔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님에게 알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처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문제 바로 가볼게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 찾을 땐 뭘 찾아야 되지? 찾는 방법이 중요하죠. 뭘 찾아야 돼요? 모순되는 구절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냐 없냐? 가사 자체가 너무 길잖아. 해석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쉽게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세모치고 빨리 넘어가. 다음. 명함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 얘는 찾을 수 있죠. 명함의 대비인데 명함이 뭐죠? 그래요. 밝음과 어둠이에요. 흑백 대비 아니야. 흑백은 색채고요. 색깔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이어야 돼. 그럼 얘는 찾아볼 수 있겠죠.
선생님 찾아봤더니 얘는 없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소 이동 없으니까 얘도 X고요. 음성상징어 사용한 생동 음성상징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의문형 어미 나오나요? 의문형 어미 나와요? 끝에만 보면 되잖아. 네,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번이 답일 가망성이 높죠? 근데 의문형 어미 찾기도 쉽죠? 나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찾으면 돼요. 다음. 이거 선생님이 앞뒤 나눠준다고 했어. 통해. 이렇게. 자, 가보자.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하다더니를 통해. 이거죠. 아까 죽창은 어디가 됐다? 유배지에서 병이 깊고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저 놓고 님 생각한다고 나오지?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다시 봐요. 이걸 보고 나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답은 없어요. 따옴표가 돼 있잖아. 본문에 까맣게 칠해져 있다니까? 본문에 넘어가 봐야지. 그리고 야, 죽창에 병이 깊고 돌미나리 한 줌으로 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부정적 상황에 놓인 처와. 맞아 아니야? 맞지. 다음. 님의 행동 친한 적 없건만 이내 몸이 님을 쫓아 태어나니 라는 뜻이겠죠. 화자와 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야? 운명적이라는 뜻이겠죠. 뒤에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으면 알 수 있다. 연결관계가 돼? 안 돼? 안 되죠. 다음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다음 여기 조물주가 시샘하던가 세상에 마가 끼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의 원인이 조물주의 셈이고 세상에 마가 낀 거잖아. 세상 일에 마가 낀 거죠. 그래서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얘도 맞죠. 뜰 앞에 심은 규화, 아마 접시꽃 그럴까요? 규화가 못 피어 시들 거다라는 거죠. 나의 처지가 시든 거잖아.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죠. 꽃이 피우지 못했으니까. 대같이 고든 절, 님이 더욱 모르는 통해 님에 대한 절개지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다음. 기억. 뭐야? 빨리 찾아와, 기억. 님의지. 그렇게 하고 넘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님의지 앞뒤를 봐야 돼. 내 사정을 님이 모르지. 님의 집을 나 또한 모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 님과 나의 처지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고. 자, 소원함이 무슨 뜻이죠? 관계가 서로 소원했다는 얘기야. 왕래가 뜸하다라는 뜻이죠. 맞죠? 다음. 나와 님의 역할 바뀌어 틀렸고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몇 번? 1번.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건 소원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음은 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요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해줄게요.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고. 제목이 무슨 설? 노마설. 설은 이야기설입니다. 이야기설이기 때문에 얘는 수필이라는 뜻이겠고요. 노마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이겠고, 노마는 그렇지. 늙은 말 이야기죠. 그러니까 늙은 말과 관련된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앞에 한번 요거 내려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얘 똑같아. 얘 자 봐. 요만큼 잘라도 돼요. 이만큼 또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얘도 소설과 똑같으니까 이 끊어진 부분에서 밑줄 그어서 체크 한번 해보고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보세요. 풀어봐. 자, 다 했지? 가보자. 자, 정리해볼게요. 노마설, 늙은 말 이야기. 여기서는 주인이 나오고요. 노비, 운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 늙었죠? 그래서 말한테 말합니다.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세화해졌구나.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놓아.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라. 이제 너한테서 취하고 쓸 것이 없구나. 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 말이 나를 보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지. 근데 그의 대답을 내가 추측해 보건대 말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야.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딘 사람은 아니다. 옛날에 내가 힘 있을 때 너 가난했었어.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니네 집안이 살았어. 라고 말해. 하지만 내가 늙었지만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하면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서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책짓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시켜줘. 그게 나한테 행복이야. 라고 말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아, 늙을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노비에게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치욕을 당함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답 가보자. 어때요? 이게 의문영어미 나에 있습니까? 예, 있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17번 풀었고요. 자, 예, 1번 확인해 봤죠? 예, 이렇게 확인해 봤고. 19번. 주인의 명령, 어디까지인지 알죠? 말의 변론, 주인의 수긍, 마지막 실전 이거야. 아, 너의 말이 옳다.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 노비한테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다 몇 번입니까, 이거?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2번. 2번. 말이 과거 행동을 나열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으면 근거야? 아니야. 자신이 늙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처지에 맞는 일을 시켜달라고 말하죠. 틀렸죠. 2번. 야,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잖아. 여기 어디 부분이겠어요? 여기 중략 뒷부분이겠죠? 봐라. 주인이 나를 길러줄 뜻을 더해 길러줌을 마음에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세면서 한가를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진 않아. 다만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니까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을 나한테 먹이고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는 충분하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과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는 충분하다 이거야. 그거면 피로를 다 풀고 고달픔에서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써먹어?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나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야. 나 이렇게 부려먹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다 풀었나요? 오케이. 다 풀었습니다.